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넓은 바다를 함께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세처럼 국가 간의 어떤 거래, 그 자체에 집중했다면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거래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환경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론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는지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공장 더 돌리고 물건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면 당연히 환경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환경에 투자할 힘도 생기는 거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죠.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무역과 환경이 대체 친구인지 적인지 그 핵심 갈등을 짚어보고요.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 무역이 환경을 해친다는 주장과 오히려 좋게 만든다는 주장을 차례로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애초에 논쟁이 되나요? 당연히 생산이 늘면 오염도 늘고 환경에 나쁜 것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바로 숨겨진 비용이라는 개념으로요. 이걸 우리가 환경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딱딱하죠. 근데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염 때문에 사회가 겪는 피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강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것들이요. 이런 피해는 물건값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 말고 사회의 다른 노동가가 그 비용을 덤터게 쓰는 셈이죠. 이게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한번 소환해 볼까요? 심슨 가족 아시죠? 거기서 호머가 일하는 공장이 생산 비용을 아끼려고 폐수를 강에 몰래 버렸다고 쳐요. 그럼 공장은 이익을 보겠죠? 하지만 그 강은 오염되고 마을 사람들 건강은 나빠지고 거기서 물고기 잡던 어부는 굶게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은 공장이 번 돈만 계산할 뿐 주민들의 고통이라는 이 엄청난 비용은 계산해서 빼먹는 거죠. 이걸 바로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숨겨진 비용, 즉 외부 효과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누군가 나서야겠죠. 바로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회 전체의 행복, 즉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경제학자 피구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놨어요. 간단합니다. 오염시킨 만큼 세금 내, 이거예요. 오염을 만드는 활동에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만큼 정확히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려고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는 환경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오염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자유무역이 이 문제를 더 키우는 거 아니에요?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로 오염 심한 공장들이 다 도망가 버릴 수 있잖아요. 막 오염 피난처처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핵심을 짚어줬어요. 환경론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걸 오염 피난처 가설이라고도 부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걱정을 경제학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A는 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 오른쪽 B는 그걸 수입하는 나라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수출하는 나라인 A 그래프에 집중해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더 크게 볼까요? 이 나라가 자유무역으로 오염 유발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자들은 신나겠죠? 국내에서 팔 때보다 더 비싼 국제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때 늘어나는 이익, 이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A 플러스 B 면적만큼이에요. 이게 무역으로 얻는 눈에 보이는 이득이죠. 하지만 여기에 바로 숨겨진 비용이 등장합니다. 수출하려고 생산을 늘렸더니 어때요? 오염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 오염 때문에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피해, 그 환경 비용이 바로 이 파란색 C 영역입니다. 이건 물건값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역으로 번 돈 A 플러스 B랑 환경 망가져서 생긴 손해 C랑요. 만약에 이 손해가 번 돈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나라는 겉으로는 돈을 번 것 같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오히려 더 가난해진, 더 불행해진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무역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럼 무역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환경 지키자고 다시 가난해질 수는 없잖아요. 아주 좋은 반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좀 암울했다면 이제부터는 반전이 있습니다. 무역이 가져다주는 부가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바로 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흥미로운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가로축이 1인당 소득, 즉 얼마나 잘 사는지를 나타내고 세로축이 환경 오염 수준이에요. 보통 생각하면 잘 살수록 오염도 심해질 것 같은데 이 그래프는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다는 역U자 모양을 보여줍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곡선을 세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면 쉬워요. 첫째, 산업화 이전 농업사회. 이때는 가난하니까 오염도 별로 없죠. 둘째, 산업화 단계. 막 공장을 지으면서 소득은 빠르게 늘지만 환경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오염이 급격히 심해져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셋째, 소득 수준이 아주 높아진 산업화 이후 단계가 되면 놀랍게도 오염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넘어서 삶의 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다, 맑은 물 마시고 싶다, 이런 요구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둘째, 무역 등으로 번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오염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 즉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성장이 환경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양쪽의 아주 강력한 주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한쪽은 무역이 오염 피난처를 만들어서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무역 덕분에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따라서 결국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럼 진실은 뭘까요? 현실은 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맞다기보다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한쪽에서는 무역 때문에 다들 환경 규제를 더 느슨하게 풀려고 하는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주가 벌어진다고 걱정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역을 통한 성장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이 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무역이 환경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환경 정책을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경제냐 환경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잡아야죠. 우리가 오늘 배운 피구세 같은 이런 경제학적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무역의 좋은 점은 최대한 살리고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 그런 현명한 정책을 설계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내용 솔직히 좀 복잡하고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국제경제학이 원래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이 복잡한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선물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이 문제들이요,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전 세계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개념들을 제대로 소화한다면 미래의 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또 더 깨끗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진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경제학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역과 환경이라는 렌즈로 그 도구의 힘을 살짝 맛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칠게요.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로 손에 쥐고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